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티아와 함께하는 레디 포 제로 트러스트 웨비나 진행을 맡은 SK실더스의 이봉준입니다. 앞선 소개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저희 SK실더스는 국내외 제로 트러스트 기술을 보유한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지난 5월 제티아라는 이름의 얼라이언스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본 제티아는 국내 제로 트러스트 모델 전환의 활성화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 역시 안정적인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전환을 바라고 계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제티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저희 제티아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께서 순서대로 발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참석해 주신 분들이 국내 제로 트러스트 확산을 위해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행간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바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각 세션마다 담당자가 채팅을 통해 답변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에 앞서 제티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티아의 필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제티아는 글로벌 및 국내 최고의 제로 트러스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현업을 총칭하며 제로 트러스트 사업의 주도적인 계획 및 활성화를 통한 국내 정보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조직들은 이미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하고자 하나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제로 트러스트 사업 활성화에 다양한 수준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저희 제티아는 이러한 고객사의 정확한 제로 트러스트 구현에 필요한 니즈를 반영을 하고 이 제로 트러스트 시장의 주도적인 계획 및 활성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티아는 현재 10개의 참여사와 함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참여사는 제로 트러스트 영역의 전문 파트를 전담하여 각각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이후 더 많은 참여사가 합류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제티아는 대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 위한 컨설팅과 구축,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모든 지원 체계 서비스를 주요 활동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제로 트러스트 환경 확대 및 변화의 대비를 위한 협력 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은 제로 트러스트 모델 전환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SK실더스에서 개발한 방법론인 제로 트러스트 도입 방법론 SKZT 소개 및 수행 사례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 제로 트러스트 모델 전환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비대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변화하면서 이른바 보안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내 PC만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택을 하거나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등 기존의 보안 모델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사이버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영역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로 인해 국내를 막론하로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의 전환 니즈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IT 환경에도 대응 가능하고 기존의 경계보안 모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 시점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국내국의 경우 가트너에서 2024년까지 63%의 기업이 제로 트러스트의 전략을 도입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빠르게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슨 일에선지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다른 국외에 대비해서 전환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실제로 무려 83%의 조직이 제로 트러스트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기술, 막대한 기술을 투자를 한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63%, 필요한 자원과 기술력 부족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아직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 18%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즉, 제로 트러스트 전환을 위한 방법론이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상에서는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SK실더스가 어느 고객이든 손쉽게 제로트러스트를 도입할 수 있도록 SKZT 제로트러스트 방법론, 이른바 SKZT 도입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챕터의 두 번째는 이러한 SKZT의 도입 방법론에 대해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SKZT는 국내외에 이미 공표된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분석과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의 구현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로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 밖에도 SK실더스가 지금까지 고객사와 함께 수행해왔던 경험을 통해 만들어온 다양한 가이드 등 다양한 노하우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SKZT에서는 성수도 평가, 환경 구축, 운영 관리, 다음 세 가지 단계로 구현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SKZT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SKZT 성수도 평가를 통해 제로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을 진단하고 SKZT 환경 구축을 통해 실제 고객사 내 제로트러스트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후 SKZT 운영 관리를 통해서 구현된 제로트러스트 환경의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다음 성수도 단계로의 확장을 위해 고도화 및 개선을 진행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ZT 성수도 평가부터 상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성수도 평가는 6개의 핵심 요소, 즉 사용자 신원, 시스템, 디바이스 엔드포인트, 응용 워크로드,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이런 6가지의 핵심 요소와 3개의 공통 요소로 구분되어 수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9개에 대한 해당 평가 후에 스코어링 작업을 통해 제로트러스트 구현 범위 등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SKZT 성수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현 수준을 평가할 때 총 4단계로서 구성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R0 미적용 수준부터 R3 최적 단계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고 있는 기술과 보안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결과 지표를 통해 실제 어느 수준에서 제로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SKZT 성수도 평가는 각 핵심 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68개의 핵심 기능과 192개의 상세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전체적인 성숙도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SKZT의 수행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환경 분석 및 현황 파악, 성숙도 평가 수행, 그리고 투비 모델 수립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각 항목별 평가 결과서를 제공드리고 상세히 이후 진행 방향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숙도 평가 결과가 도출되면 해당 내용을 분석하여 조직의 제로트러스트 전환 작업에 필요한 관리적 항목과 기술적 항목으로 구분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해 드립니다. 해당 개선 결과에는 제로트러스트 전환에 필요한 계획, 방안, 일정, 비용 등 다양한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SKZT 환경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수도 평가가 이미 완료가 되었다면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을 것이고 해당 개선 과제에 맞추어 환경 구축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SKZT는 고객사 내 환경에 맞춘 기존 환경 기반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방안과 신규 구축 기반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방안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제로트러스트 구축 사업의 일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KB1 클라우드 멀티 AZ 구축 사업은 KB국민은행의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관함으로써 안전하게 제로트러스트 모델을 구성하는 작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총 3단계까지 진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3단계까지 종료되면 모든 레거시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서 모 공공기관 내 스마트워크를 위한 5G 국가망 구축 사업입니다. SKT와 SK실더스의 사업 협력으로서 진행된 본 사업은 현재 당 기관 내에서 업무용 단말기 한 대를 통해 무선 5G 연결을 통해 재택, 출장 등과 같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든지 기관 내 업무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제로트러스트의 운영관리는 구축 이후 이런 제로트러스트 환경의 가시성 및 분석 환경의 구성을 목표로 진행되며 정책의 자동화 및 통합 등의 작업을 위해 새로운 빅데이터 수집 분석 체계의 고도화 및 신규 구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로트러스트 구현은 아시다시피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문제점의 도출과 최소화를 통해서 점진적인 전환과
확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운영 관리는 향후 넥스트 레벨의 성숙도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며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SKZT 성숙도 평가의 실제 수행 사례를 공유드리면서 본 세션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실더스는 본 SKZT 성숙도 평가를 통해 제로트러스트 도입 방법론을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검증하여 그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제로트러스트 환경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추진 효과로서 이러한 SKZT 도입 방법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이 가능했는지 확인이 진행하였고 정보보안 모델의 실제 고도화 및 변화에 대한 인식을 관련 임직원, C레벨을 통한 모든 관련된 임직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이 좀 화면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SKZT 성숙도 평가를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고 각 영역별, 즉 사용자 신원이든 네트워크든 디바이스 엔드포인트든 시스템 영역이든 6가지, 총 9가지였죠. 9가지에 대한 모든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가 취합이 되었고 해당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스코어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저희도 R0부터 R3 단계 중 한 단계로서 결과가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로트러스트 전환을 위한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관리에 대한 부분 4종, 기술 부분에 대한 8종을 구분하여 도출이 완료가 되었고 이후 도출된 개선 과제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K실더스는 다음과 같이 25년부터 28년까지 4년 동안 제로트러스트 모델 전환 1단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개선 과제별 과제 해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로트러스트 전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SK실더스에서 도출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보안 모델을 공유드리면서 본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영역, PDP, PEP 영역, 그리고 리소스 영역 등 아마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해당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나타난 12가지의 개선 과제를 모두 매핑을 해 놓았습니다. 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SK실더스는 제로트러스트 전환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제로트러스트에 대한 도입 방법론은 아직 제로트러스트 모델 전환을 수립하지 못한 고객사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본 방법론을 통해서 제로트러스트 모델 전환 전략 수립에 기반을 다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SK실더스가 SKZT를 통해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먼저 그 첫 번째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세션은 제로트러스트 기반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계정 관리 방안에 대해서 소프트캠프의 강대원 본부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소프트캠프에서 진행하시는 다음 세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캠프 전략 컨설팅 본부를 맡고 있는 강대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실드 ID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통합 계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소프트캠프가 걸어온 발자취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계정 관리 서비스인 실드 아이디를 제기하는 배경, 그리고 실드 아이디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 차별점, 주요 기능 등의 순서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프트캠프가 걸어온 발자취와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캠프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프트웨어 베이스 캠프라는 일념으로 지난 25년 동안 기술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지금 소프트캠프는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3개의 고객이 저희 소프트캠프 고객이고, 또 국내 10대 그룹사 중 6개 그룹사가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0여 개의 고객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한 200만 개 이상의 엔드포인트에서 저희 소프트캠프 제품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현재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고객이 42,000명 이상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등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100개 이상의 고객이 저희 소프트캠프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캠프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고객의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통합 브랜드인 시큐리티 365를 출시를 하여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DRM, 로컬 PC의 문서를 암호화한다든지 MS의 문서인 AIP 문서로 자동 변환을 지원하는 실DRM을 보유하고 있고, 팀저 등 SaaS 해외 환경에서 문서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드라이브 제품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안전하게 협력업체와 협업할 수 있고 유통 가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드 세어, 실드 인포 제품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제품으로는 안전하게 인터넷에 리모트 브라우저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는 실드 게이트 제품을 출시를 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드 게이트는 정책 기반의 액세스를 검증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모해와 악성 코드를 대응할 수 있는 실드 파일, 실드 메일 등의 제품을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제품군으로 출시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계정 관리 서비스인 실드 아이디의 제공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에 보면은 유효한 자격 증명과 도난당한 인정 정보를 악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지 사스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사이버 공격의 80%가 도난된 인정 정보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고, 유효한 계정을 이용해서 침해하는 사례가 최근에 200% 복잡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증하는 자격증명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 구현에서 아이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기본 3대 원칙인 최소 접근 권한, 작업을 할 때 최소한의 권한만 보여야 된다. 모든 것을 침해를 가정하고 모든 것을 위협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명시적으로 검증해라. 지속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검증을 하라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의한 기업들의 핵심 가치 요소로서는 첫 번째가 실드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에서 아이덴티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특수성을 보면 공공이나 금융 등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망분리 환경에서 이 사스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분리 환경에서의 그 IAM에 대한 기술적인 이슈들, 뭐 중복되는 관리라든지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두 개의 인정, 뭐 복잡한 인정 체계를 해서 뭐 계속 인정해야 된다든지, 사스 쪽으로의 그 통합 SS 구현이 어렵다든지, 운영이 복잡하다든지, 하지만 또 보안 리스크가 존재한다든지, 그리고 국내외의 사스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부문 사스 이용 가이드라인, 그리고 내부망에서 사스 이용 관련 검증규제 샌드박스 부과 조건 등등을 보면은 이 인증 관리는 사스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드 아이디가 제공하는 그 핵심 가치하고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드 아이디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설치형 아이디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레가시 IAM하고 사스 IAM을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사스 이용 가이드를 준수하는 설치형 제품이고요. 다양한 서비스들과 그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아이디 프로바이드를 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드 아이디는 온프레미스 IAM하고 사스 서비스하고 쉽게 통합되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국내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CAP이라고 저희는 용어를 말하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어댑티브 폴리시, 즉 조건부 적응형,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과 엔진을 구현해서 유연하고 강력한 보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프로비전 기능에서 LDAP이라든지 AD라든지 인사DB 등하고 클라우드 계정을 연결을 해서 통합 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내에 AD가 없다 하더라도 편리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드 아이디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축적으로 As AD 등 국내 서비스 도메인하고도 통합을 실현하고 있고요. OAuth2 같은 국제 표준과도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내 기술 표준화하고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공공금융망 이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명 기반의 그 간편 인증 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드 아이들은 다양한 조건에 맞게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사용자 인증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예제 화면인데 정책 적용을 사용자나 또는 대상 서비스나 그룹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 사용자의 접속 환경에 대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추가 MFA 설정을 한다든지 정책 접근을 허용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맥락 기반의 사용자 인증과 권한을 관리하고 승인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드 아이디는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패스워드 없는 실명 인증 또는 국내 컴플라이언스에 부합하는 다양한 추가 인증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실명 인증이라든지 인터넷 간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조건에 따라서 추가 인증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와 OTP를 통한 기본 인증을 하지만 만일에 클라우드 관리자라고 보면 그러한 기본 인증에 SMS 인증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용자가 기밀문서를 출력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실명 인증을 통한 후에 기밀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드 아이디는 연동을 위한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을 함으로써 페더레이션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ID 프로바이드 기능입니다. AWS IAM이라든지 As Entra 등과 같은 그 ID 프로바이드와 사물 연동을 위한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M365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드와는 사물 연동을 위한 템플릿을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 그룹별 프로비저닝을 위한 그 다양한 사물 템플릿 등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 인증을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드 아이디의 도입 효과를 보면 실드 아이디는 보안팀, 사용자,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상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준수입니다. 일관된 보안 정책을 레가시, 사스 관계없이 구축할 수 있고 접근 제한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안 위험을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실드 아이디는 관리를 단순하게 해서 운용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가시 IAM 따로, 사스 IAM 따로 있는 제품이 저희는 실드 아이디에서 모두 연동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드는 갱신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투입 인력들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리미스하고 클라우드 사스에 대한 일관된 로그인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SSO를 통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불편을 개선할 수가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 개선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드 아이디하고 시큐리티 365 서비스를 통합한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슬라이드인데요. 많은 고객들이 사스는 쓰고 싶어 하지만 사스에 대한 통제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 캠프는 시큐리티 365라는 제품군을 이용해서 사스 서비스를 쓸 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코팔 등을 사용할 때 인증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실드 아이디, 설치형 IDP, ICAM 제품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한 격리 접속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접속과 권한을 정책을 적용하고 민감 정보를 통제한다든지 또는 화상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리모트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망분리 요건에도 논리적인 망분리 요건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객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 사스에 업로드되는 또는 다운로드되는
파일에 대해서 관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검색이라든지 민감정보를 통제하든지 이런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실 드라이버라는 제품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이 실 드라이브를 통해서 업로드할 때에는 민감정보나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또는 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파일명을 난독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드 파티하고 연계해서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검색하거나 또는 승인 반출 후에 사스를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사스에 저장되는 문서에 대해서 원본을 저장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사스에 문서가 업로드될 때 문서를 DRM에서 ARP로 변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스에 있는 문서를 PC로 다운로드할 때는 다시 DRM으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365 제품을 통해서 사스 통제 영역을 구현한 다음에 사스를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PC에서 로그인해서 저희 실드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드 아이디를 통해서 사용자는 PC에 로그인을 하면은 그 이외에는 별도의 인정, 추가 인정 없이 사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SSO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C 로그인한 다음에 그 더 이상의 새로운 인정이 필요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SSO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더레이션 된 M365 서비스를 사용할 때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65와의 그 편리한 사용자 계정 연동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MFA를 선택하는 방법이 마이크로소프트의 365에서 제공하는 멀티팩터 인증을 쓸 수도 있고요. 저희 실드 아이디에서 제공해드리는 멀티팩터 인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객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스와 또는 온프레미스 제품들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각 시스템마다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실드 아이디를 쓰시면 패스워드 일괄 기능, 변경 기능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또는 관리자가 사용자들의 패스워드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룹, 지정된 AD에 있는 그룹 내용들이 자동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뭔가 정책이나 권한을 그룹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드 아이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강대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시대에도 온프레임 시대와 동일하게 통합 계정 관리, 이런 아이디에 대한 사용자 인증 이런 부분처럼 중요한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SGA 솔루션즈의 임충만 차장께서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로 트러스트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GA 솔루션즈 임충만입니다. 저는 전략 컨설팅 팀에서 국내외 민수 금융기관에 도입 운영 중인 서버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에 대하여 컨설팅, 구축 및 그 이후의 유지 보수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최근에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와 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전략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SGA 솔루션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보안 전략까지 말씀을 드린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SGA 솔루션즈 회사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하여 현재 약 13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으며 CC, GS 인증 및 특허 등록 상표권, 저작권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입니다. 시스템 서버 보안 솔루션 사업,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사업,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사업 등을 필두로 차세대 보안 솔루션 사업, 응용 보안 솔루션 사업, 물리 보안 솔루션 사업 등 다방면에서 보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 세션 주제에 대하여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 보안 시스템의 문제점 및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왜 등장했냐? 출현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예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시대에서 재택근무 환경으로의 전환 등 기업들의 업무 환경의 다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APT, 랜섬웨어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지능화된 점도 있습니다. 경계 기반 보안 모델, 전통적인 보안 모델로서 망분리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보안 모델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및 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거시 보안 솔루션의 한계성 및 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하여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등 다양한 업무 환경인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가 주목받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넘어선과 동시에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롭고 안전한 보안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암묵적 신뢰 기반인 레거시 보안 모델의 내 외부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리소스 접근 주체나 환경과 관계없이 다 믿지 않겠다는 비신뢰 원칙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패러다임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발맞추어 저희 SGA는 NIST SP800-207 구성 요소를 모두 준용한 풀스택 GTA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등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자체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단계별 수립, 적용을 통한 제로 트러스트 도입 및 확대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로 트러스트 현실 사례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가게 되면 여권을 통한 신분 확인 및 입국 심사 등의 보안 심사만 거치면 입국 후 지역 활동 등의 내부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입국은 기존 입국 방식을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의 상태 진단, PCR 확인서 발열 체크 등의 동적 평가가 완료되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 이후에도 언트러스트, 비신뢰 상태로서 이동 동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지역 활동 중 감염된 경우, 그리고 동쪽 접근 제어, 그리고 차등 권한 부여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어떤 상황 또는 디바이스들을 믿지 않는다는 기조이며 더 타이트하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액션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간다거나 버튼을 하나 누를 때도 인증을 거치는 등의 검증을 하는 것이 GT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IT 환경에서의 경계 보안 모델입니다. 경계 보안, 레거시 보안, 온프레미스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경계 보안은 네트워크 보안이 전형적인 경계형 보안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거시 보안은 방화벽, IPS, VPN, 접근 제어, EDR 등의 보안을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사용하여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는 자체 구축 및 운영하는 시스템들은 보안 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레거시 보안 솔루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보안의 측면에 일맥상통하는 의미들이 상호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먼저 좌측의 경계 보안 모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와 디바이스가 최초 검증만 거치게 되면 리소스 접근이 가능하며 이때부터는 신뢰를 부여하는데 이것을 암묵적 신뢰라고 합니다. 이후 리소스 내부의 행적 이동 등 다양한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로 트러스트 모델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검증하게 되어 있으며 외부자를 포함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도 지속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정책을 이행할 때도 조건부로 접근 제어를 허용해 줍니다. 이것을 근본적 신뢰 거부라고 하며 이에 따라 리소스 내부 위협에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글로벌 해킹 공격 대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인즈 공급망 해킹으로 중요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 피해가 양산되었습니다. 랩서스에서는 내부 침투 후 금전 요구 및 갈취, 불법 공개 등의 사건이 있었으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랜섬웨어 감염으로 4일 동안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으며 미국 남동부 일대 석유 송유관 시스템이 중단되었고 지역 연료 공급 차질 및 유가 급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국내외 현황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용어는 2005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크게 대두되지 않다가 2020년 NIST가 발간한 SP800-207이라는 명칭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 아키텍처, 구현 전략, 방법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미국 행정부에서는 미국 정부 GTA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도에 과학기부에서 포럼을 발족하였고 2023년 4월에는 도입 계획까지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국가 표준화 추진을 계획하며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표는 가장 먼저 미국에서 2023년도 상반기에 4가지 발표를 하였는데요. 1월부터 미 국방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하였고요. 미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CISA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을 발표하였으며 NIST의 SP800-207A 등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팔로알토 등 주요 기업에서도 잇따라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바탕으로 구현 방법 및 방식을 발표를 하고 있으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도 제로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에 대하여 구현 전략을 짜다 보니 각 기업에서 잘하는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모델 등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팔로알토에서는 GTNA, 즉 네트워크 관점에 비중을 두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옥타에서는 IAM, 즉 아이덴티티 기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증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SGA 솔루션즈가 주관기관으로 진행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실증 사업에 대하여 공유를 드리면 사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되었으며 참여기관으로는 SGN, 지니언스, 소프트캠프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관으로는 넷마블, 부동산 124, 예스티, NHN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결과는 굉장히 좋은 평가 등급을 받았으며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GA 솔루션즈가 제안하는 제로 트러스트 구축 전략입니다. 먼저 SGA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개요입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사용자인데요. 리소스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를 말하며 강력한 신원 인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도 지속적인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정책 엔진인데요. 주요 정책 포인트이며 신뢰된 점수인 트러스트 스코어일 경우 정책을 이행하여 접근을 허용해 줍니다. 그 이후에도 동쪽으로 접근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ER, 즉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인데요. 이것은 각 기관이 보호해야 할 모든 자산이 해당됩니다. 보호해야 할 모든 자산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SGA GTA 솔루션 맵입니다. 저희 SGA에서 제시하는 GTA 솔루션 맵에 먼저 첫 번째로는 UEM 영역이 있습니다. 내 PC 지킴이 등의 백신을 통하여 안티머레어, 보안 수준 평가,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들을 통제합니다. 또한 PC 보안 수준을 진단, 점검하여 리스크 스코어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림상에서 보이는 녹색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PDP, PEP 영역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아이캠이 중추가 되고 있으며 이는 PAM 게이트웨이와 통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트러스트 스코어, 즉 신뢰할 수 있는 점수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며 이 점수를 만족할 시 정책 접근을 이행해 주게 됩니다. 그림의 맨 뒤쪽에 있는 보호해야 할 대상 ER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는 서버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등이 모두 포함이 되며 PAM 영역에서 동작하는 CQoS, 그리고 CWPP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CNAPP를 통한 컨테이너 보안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업무용 PC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를 하는 UEM입니다. UEM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구조이며 시그니처 및 AI 기반 안티모레어 기능이 있습니다. 보안 패치 관리 기능은 보안 패치 업데이트 및 배포가 가능하며 PC에 대해서는 최신 보안 패치, 그리고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패치 대상 자산을 중앙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점검 항목별 점검도 가능하며 보안 수준에 따른 조치, 업무용 PC 보안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까지도 가능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소스에 접근하는 사용자 및 디바이스가 인가된 것인지, 그리고 인가가 됐다면 이 시점은 인가된 시점인지, 그리고 인가된 디바이스가 IP나 맥 등을 통하여 어느 위치에서 접근하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 점수 및 정책 기반 동적 접근 제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요약하면 완전하게 인증되고 인가된 사용자 디바이스에 한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및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를
동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 정책 및 접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 접근 제어 게이트웨이입니다. PEP 영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PEM 게이트웨이를 통해 접속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PDP, 즉 ICAM에 정의된 정책 기반으로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합니다. 이때 사용자 인증 시 안전한 접근을 위한 MFA 2차 인증 적용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PEP 영역은 PDP와 연동이 되어 사용자 및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에 따른 동적 접근 제어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 보호 영역입니다. ER 시스템은 SGA GTA에서는 핵심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PEM, CWPP, CNAPP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보호해야 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대한 세부적인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의 화면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M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대한 솔루션은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캡처를 통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 작업 수행 시 최소 권한을 적용을 하게끔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유 통제, 그리고 프로세스 통제 등이 주요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WPP 영역인데요. CWPP 솔루션의 주요 기능들에 대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워크로드 보안 제품인데요. 이 기능은 호스트 IPS, 안티머레어, 호스트 방화벽이 주요 기능이며 CVE 기반의 보안 취약점 검사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NAPP 솔루션의 주요 기능들에 대한 화면입니다. 이 솔루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보호 플랫폼인데요. 컨테이너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및 보호,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 보증,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어, 컨테이너 플랫폼 런타임 보호 등이 주요 기능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스캔 현황 등을 하나의 가시적인 대시보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GA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NIST 800-207 기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제로 트러스트 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100억 규모의 제로 트러스트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실증 사업을 수행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컨소시엄 구성부터 통합 모델 구현까지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GA 솔루션즈의 성숙도 모델을 기반으로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조직에서 계획부터 환경조사를 시작으로 진단, 결과 분석을 거쳐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로는 올해 초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완료한 이력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대상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각 기관들마다 다음과 같이 제로 트러스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NIST와 같은 어에서는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또는 그들의 집합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SA에서는 조직화된 사이버 보안 및 시스템 관리 전략이다. 키사의 가이드 1.0 일부에는 인증 후에도 끊임없이 신뢰성을 검증하면서 자산을 보호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세션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신뢰라는 용어는 저희가 두 줄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줄에 굳게 믿고 의지하고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상대방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특정 행위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근거를 하나 신뢰를 부여할수록 위험이 증가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정리를 하면 제로 트러스트 만능론에다 물음표를 붙였는데요. 이 만능론이 되려면 제로 트러스트는 전사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할 보안 철학이며 일부 원칙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기술 도입으로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완전히 새로 바꾸기보다는 업무 환경에 따른 기존 기술 일부를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보안 기능 도입으로 제로 트러스트 철학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수준으로 제로 트러스트 철학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성숙도 수준에 따른 목표 설정 및 반복하는 단계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 내주시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에 대하여 진행을 하다 보니 많이 어렵고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셨을 텐데요. 헛된 시간이 아닌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로 트러스트는 지속적으로 모델 및 아키텍처가 나오고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지금부터라도 진화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하여 저희 SGA 솔루션즈의 GTA와 보조를 맞춰 보안 전략을 설계 구축해 나가신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충만 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SGA에서 준비하신 이 제로 트러스트 전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아키텍처 그리고 모델링에 대해서 좀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맞춰 솔루션도 전부 다양하게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니언스의 문재훈 채임께서 네트워크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완성 ZTNA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문재훈 채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안녕하십니까?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언스의 프리세일 조합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문재훈입니다. 저희 지니언스는 국내 NAC와 EDR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제 보안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GTNA는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발표 세션은 GTNA를 통해서 어떻게 네트워크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션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앞서서 GTNA란 무엇인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니안 GTNA 제품 개요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3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기능들을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GTN에 대한 등장 배경입니다. 현재 많은 조직에서는 이제 오피스 환경뿐만 아니라 외부의 클라우드 그리고 재택과 같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 기존의 보안 제품을 가지고서 저희가 대응을 한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보안 문제점들은 관리자나 또는 관리 부서에 고민이 되고 갚아야 될 기술 부채가 돼서 돌아오는 이러한 보안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통합할 수 있다면 이런 분산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자의 부담을 낮출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영을 간소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환경에 들어가야 될 솔루션 도입 비용을 낮출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리 목적의 이런 고정 지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비용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별 환경에 서로 각기 다른 이런 접속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면 이러한 접속 방식 또한 일원화시킴으로써 사용자의 경험 또한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통합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 그리고 기기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신뢰 검증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을 기반으로 한 권한 중심의 접근 제어를 통해서 네트워크 액세스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는 이런 보안 이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산된 환경에서 잘못 설정된 정책으로 인한 이런 보안 위협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중앙 지표치 정책 관리 방식의 이런 보안 이점들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내용과 현재 이 주제를 좀 내용을 정리하면요. GTNA는 환경 변화에 대응을 통합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런 보안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비즈니스와 기업의 중요 자원을 보호하는 게 GTNA가 제공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GTNA 글로벌 마켓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화면은 테크나비오에서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GTNA에 대한 마켓 보고서입니다. 여기서는 2022년부터 26년까지 GTNA에 대한 시장 규모는 하나로 1조 8천억에 달할 것이고 연평균 24.8%에 대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GTNA가 VPN 대체 솔루션으로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세시와 SS와 같은 이런 보안 통합 솔루션의 일부 기능으로서 GTNA가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내부보다는 외부 영역이 정책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GTNA에 대한 도입이 가속화되고 이런 시장에 대한 규모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개요 부분인데요. 우선은 저희 제품에 대한 컨셉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NAC 기반의 이제 GTNA 제품입니다. 많은 조직에서는 NAC에서 제공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등을 통해서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의 통제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과 같이 NAC를 제로 트러스트 원칙과 이런 IT 변화된 환경에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런 동적인 정책이나 또는 환경 변화에 따른 이런 동적 환경을 지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최소 권한 이런 가시성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이상의 이런 통제 방식이나 가시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경계 기반의 보안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해서 제품을 GTNA로 확장하고 그리고 통합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NAC가 제공하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기반의 이런 확장성을, 가시성을 외부 영역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정책을 기반으로 세미나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권한에 있어서는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통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많은 조직들의 변화되는 IT 환경에 맞는 유니버셜 GTN으로서의 확장된 제품 제공과 그리고 사용자의 위치와 상관없는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GTN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GTN을 통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접근 방법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는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 체계 강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마지막은 소프트웨어 경계입니다. GTNA가 이런 핵심 원칙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제공하고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 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 루스소에 액세스할 때 접근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것은 보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방식은 생산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못한 비밀번호로 인해서 많은 기업 조직의 89%가 이런 피싱 공격을 경험할 만큼 현재도 많은 보안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금융권의 생체 인증이 의무화됐을 만큼 패스워드 리스 방식의 패스키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GTN에서 제공하는 패스키의 인증의 핵심은 등록 과정에 있습니다. 패스키를 최초에 등록할 때 이제 키페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비밀키는 사용자 장치에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로부터 보안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밀키는 피싱 공격으로 탈취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피싱 방지 효과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용자는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고 그리고 분실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편의성이 올라가는 이런 세 가지 보안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GTN에서는 이런 패스키를 활용해서 인증 과정에 맥OS나 윈도우에서 이런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액세스하는 과정에 보다 사용자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인증체계 강화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세 가지 핵심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대신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하실 때는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는데요. 우선 GTN으로 게이트웨이로 어떤 자원을 보호할 것이고 그런 자원들이 어떠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도가 판단이 되면 GTNA 게이트웨이로 보호되는 고유 신뢰 영역이나 또는 공유 신뢰 영역에 단독 또는 다중으로 리소스를 배치하는 이런 배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리소스에 접근을 할 때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와 장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치 정보와 같은 이런 속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용자가 필요 이상의 권한을 받지 못하도록 네트워크 영역과 그 리소스의 액세스하는 정책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하는 이런 보안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GTNA가 제공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핵심은 통합 가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콘텍스트라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사용자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트래픽,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보안 제품에 대한 연동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그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속성 기반의 접근 제어를 가져가는 게 제로트러스트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대상이 분류된 이후에는 그 사용자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GTNA가 제공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TNA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경계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SDP의 아키텍처와 그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보안 이점입니다. SDP는 보안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리소스 은폐 기술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리소스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정보는 외부 사용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컨트롤러와 선행 인증을 거친 이후에 그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 이러한 액세스에 대한 보안 이점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스 방어 효과도 있는데요. SDP는 개발 단계부터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암묵적인 신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접근은 기본 거부이고 그러한 이런 특성 때문에 인증되지 않은 요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과 같은 이런 공격에 좀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보안 이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GTN에서 제공하는 SDP를 통한 네트워크 액세스 과정을 요약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소스는 GTN의 게이트웨이로 보호되는 신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용자는 이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유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GTN의 컨트롤러와 컨트롤러에게 액세스를 요청을 하면 여기서 사용자 인증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치가 회사에서 지급된 장치인지를 인증하기 위한 이런 장치 인증 과정까지 거칩니다. 이 인증이 허용된 이후에는 게이트웨이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과정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접속을 할 때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하지 않고 한 번 더 이게 허용된 액세스인지를 검증을 한 이후에 데이터 채널이 연결되고 필요한 권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접근하는 이런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액세스 방식은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외부 영역까지 리모트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제 활용 방안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핵심 원칙과 기능들을 외부만 네트워크 접근 제어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소스는 게이트웨이로 보호되는 신뢰 영역에 배치하게 되면 리소스는 은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사용자는 이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와 SPA라는 단일 패키 인증을 통해서 장치와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3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증된 세션인지를 검증한 이후에 이 허용된 리소스에만 수립된 정책에 따라 허용된 서비스에만 접근하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져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여된 권한은 사용자 그리고 기기의 보안 상태에 따라서 실시간적으로 동적으로 접근 통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내부 및 망분리 환경에 대한 활용 방안인데요.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사용자가 접근하게 되면 GTNA 센서, 흔히 NAC 센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에 의해서 사용자 인증, 그리고 무결성 검증, 그리고 네트워크에 기본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기본 권한 접속 서비스를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후에 특권 사용자나 또는 망분리 환경에 접속을 한다거나 또는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은 자원에 접근할 때 이런 리소스들을 GTN의 게이트웨이로 보호하고 그리고 내부의 사용자가 그 리소스에 접근을 할 때 한 번 더 GTN의 컨트롤러와 선행 인증을 거친 이후에 그 허용된 서비스에만 접근이 가능한 이런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외부랑 내부에 대한 이런 정책들은 GTN의 폴리시 서버라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일관된 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방안입니다. 조직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지사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GTN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및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와 가까운 클라우드 팝에다가 게이트웨이를 배포해서 사용자의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점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은 AWS, 그리고 Azure, 네이버 클라우드, NH 클라우드의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안 에코시스템 구축인데요.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저희가 작년 과기부 제로트러스트 실증 사업에서 아이캠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해서 아이캠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자 그리고 장치에서 수집되는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GTNA가 네트워크 액세스 과정에 접근 통제를 동적으로 가져간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은 서드파티 솔루션의 한 제품인 EDR 제품과의 연동을 통해서 단말에 위협이 모니터링 됐을 때 그런 보안 위협 이벤트를 GTN의 게이트웨이로 전송함으로써 그 위험이 발생된 디바이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격리시키고, 그리고 보안이 완화된 이후에는 다시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시키는 이러한 보안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보안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해 보안 에코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요약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쭉 GTNA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GTNA에 대한 이점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로 트러스트 여정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솔루션을 검토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런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단계별 접근 방식을 가져가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뭐 외부 컨설팅이나 또는 자체적인 이런 성숙도 진단을 통해서 현재 수준을 분석하시고, 그리고 그 현재 수준과 조직이 목표한 성숙도 간의 갭을 분석하신 이후에 그 갭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영역에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이 어떠한 제품인지를 검토하신 이후에 솔루션을 검토하시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의 긴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GTNA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GTNA를 도입한다고 해서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도입하시는 솔루션들이 이런 표준화된 개방형 API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보안 제품과의 상호 운용성을 통해서 위협이 발생됐을 때 함께 통합이 대응하고, 그리고 이러한 통합 대응을 통해서 조직의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저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제품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는 동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요구사항이나 환경 그리고 업계 규정에 따라서 쉽게 조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을 도입을 검토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재현 책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제로 트러스트의 구현 주제로 아카마의 총파이신 엔큐리티의 이상훈 선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선임님.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네, 아카마의 총판 엔지니어신데 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큐리티에서 아카마이 청판 기술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카마이의 아카마이 가디코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인 마이크로 AGS를 통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고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제로 트러스트에서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가디코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도입할 때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제로 트러스트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즉,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해야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검토하시는 담당자분들은 이제 과기정통부에 나오는 가이드라인 1.0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제로 트러스트 자체는
이제 모든 것을 검증하고 신뢰하는 통신만 허용하도록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으로서는 공격 위협이 들어왔을 때 내부에 들어와 있는 통신이나 네트워크 머리어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검증하고 인증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서 핵심 원칙인 어떤 리소스가 접근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자원에 접근하고 그것들이 세분화되게 정책이 제어되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핵심 원칙은 이제 인증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가 있는데요. 인증체계 강화에서는 아카마이 EAA라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디코어랑 이제 통합 에이전트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가디코어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결국에는 각각의 자원에 있는 네트워크 구역의 개별 자원에 대해서 정책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통신 체계가 제어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가 이야기하는 ID 보안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가트너의 위험 기반 워크로드 보호 제어 계층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가이성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방화벽과 함께 최신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구역을 나누고 존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VLAN으로 나눈다든지 네트워크 구조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트-웨스트 트래픽 컨트롤 같이 서버 대 서버의 각각의 통신이 검증이 되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해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이것들이 정책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내 어카운팅 시스템이 각각의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제어하고 구현해야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환경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IT 네트워크 환경을 구조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이것들을 환경, environment segmentation으로 나누면 DMZ, 프로덕션, 그다음에 개발 환경, 그다음 테스트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모든 서버들이 각각 통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어카운팅, 빌링, 포탈 등은 각각 필요한 통신만 허용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적절히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액세스들은 직접적인 통신을 허용되서는 안 되고 간접적으로 통신해야 되고, 들어오는 사용자들은 적법한지, 개발 서버에만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가 프로덕션에 접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격 패턴인데요. 피싱 메일을 통해서 관리자 PC를 점령하고 점령된 PC에서는 머레어가 실행된 다음에 관련 네트워크를 수집하고 인근에 있는 중요 서버들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관리자가 중요 서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랜섬웨어와 같은 위협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자체를 구현해 놓은 환경이라고 하면 이런 관리자가 공격을 당했을 때 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금융 서버에 접속할 수 없고 고위 경영진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확산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공격자의 레트럴 무브먼트를 차단하고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가디코어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가시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세분화하게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지, 또한 정책을 제어하는 것이 운영이 편리한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내부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정책을 제어하고 편리함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시성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서버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정보를 갖고 오는 방식, 그리고 미러링 트래픽이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으면 플로우 로그 등과 같은 미러 트래픽을 받아서 네트워크 가시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과 같이 로우 데이터 형태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데이터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의미 있게 볼 수 있게 하려면 컨텍스트 기반의 라벨 정보를 포함해야 됩니다. 즉 어떤 자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웹서버와 같이 AWS에 올라가져 있는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서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레이블링은 다이나믹 레이블링과 같이 IP 대역대별로 가능하고, 아니면 정규 표현식 형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통해서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IP에서 B IP로 1433이 통신한다고 하면 결국 담당자들은 A 서버가 뭔지 B 서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라벨이 붙어 있다고 하면 A 서버가 환경은 개발 환경이고 앱은 자산 관리를 하고 윈도우 서버에서 웹 서버를 담당하고 있는 A 서버라고 한다면, B 서버는 이제 DB 역할을 하고 있는 서버라고 한다면 웹 서버가 DB 서버로 통신하는 구조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필요한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가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된다면 환경별로 인프라 담당자분들은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특정 정보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담당하는 담당자는 어카운팅 관련된 네트워크 정보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네트워크 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벨 자체는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모두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까지 하나의 통합된 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컨텍스트 데이터인 라벨을 적용하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계층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프로덕션 환경에 있는 빌링 서버에 대한 통신 환경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버들이 LB,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80 포트로 들어오고 웹 서버로 통신한 다음에 웹 서버는 내부에 있는 DB 서버로 통신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기반의 비지빌리티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통신 정보를 확인하고 가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서버 대 서버가 아닌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프로세스 기반까지 가시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단순히 DB 서버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웹서버에 있는 자바 프로세스가 DB 서버에 있는 몽고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속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세분화된 정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있으면 에이전트가 없는 환경에 대한 통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플로우 로그나 아니면 미러 트래픽을 받을 경우에는 에이전트 리스 간의 통신인데요.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가 있다고 하면 가시성 맵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결국엔 내부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어떤 통신이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는 저희는 라벨 기반이고요. 기존에 있는 기반은 이제 경계구역에 있는 존끼리 이제 IP, 소스 IP, 데스크 목적지 IP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게 차단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카마이 가디코는 라벨 기반의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버단에서 정책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방화벽에 있는 구역을 나누지 않더라도 정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와 같이 라벨 기반으로 웹서버가 DB 서버와 통신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라벨 기반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 많은 정책들을 세우는 것은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디코에서 하는 기능들은 이제 AI 기반의 템플릿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펜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정책 템플릿은 관리자가 그동안 쌓여있던 가시성 정보를 바탕으로 라벨 기반의 정책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부 옵션 보면 프로세스를 포함할지 아니면 특정 기간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과 같이 라벨 기반의 정책이 생성되는데요. 그 허용된 정책, 기존에 있던 통신 정책을 모두 allow 정책으로 만들고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알럿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알럿을 날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형태의 보안 정책을 통해서 손쉽게 정책들을 제어하고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팅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논리적 망분리 정책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이 배포가 되고 위반된 통신이 발생한다고 하면 인시던트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엔진X에서 톰캣으로 8080 포트로 하는 것은 이제 허용된 정책으로 만들어졌는데 ATTK라는 수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블락하고 정책을 제어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위협이 발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통신이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시던트를 하나하나 처리하기는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아까 AI 템플릿 정책에 대해서 기간을 늘려서 신규 새로운 통신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서제스션이라는 기능인데요. 그 새로운 통신에 대해서 다시 라벨 기반으로 정책을 부여하고 관리자가 판단하에 필요한 정책들을 허용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된 정책 운영은 이제 처음에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 기반의 정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벨 자체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환경까지 중앙 집중 관리식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유연한 정책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룰 정책들을 만드시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AI 기반의 정책을 생성하고 서제스션 기능을 활용한다고 하면 세그멘테이션을 라벨 기반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도입 효과입니다. 지금 시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 영역의 트래픽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85%에 대해서 현재 가시성이나 내부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시급한 보안 순위는 이제 경계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세분화된 정책을 관리하여 공직자의 측면 이동 등을 막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방식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요. 네트워크 존을 만들어야 되고 케이블 포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서버를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면 많은 다운타운 시간 같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측과 같이 제약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을 통해서 내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네트워크 존끼리의 통신이 아닌 워크로드 기반의 폴리시 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의 정책 제어는 이제 따로따로 기존에 되어 있으실 텐데 아카마이 가디코어를 통해서는 이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정책 제어를 동시에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배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을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도입할지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요. 각각 고객사 내부에 있는 과제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먼저일 듯 싶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세그멘테이션을 세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정책이나 라벨 설정 등을 운영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쿠버네티스 아니면 통합적인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정책을 제어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걸 기준으로 내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구현한 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그 내부 전사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6가지입니다. 이제 공격 표면 감소, 보통 어택 서페이스라고 하죠. 고객사 전체적으로 보면 레트로 무브먼트이지만 하나의 서버 단위로 보면 하나의 공격 단위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역을 소프트웨어 경계 방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일관된 소프트웨어 방식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통신을 간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망을 통해서 구역을 나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적용하는데 다운타임이 필요 없고 AI와 같이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정책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사실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솔루션으로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부분들은 아마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5개 세션 통해서 레디 포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로 트러스트 모델 전환을 위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다양한 사이트를 얻어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제티아는 이후에도 국내 제로 트러스트 모델 전환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다양한 고객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가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로 트러스트 시대 제티아와 함께하는 레디 포 제로 트러스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